문재인, 운명, 강물이 되어 다시 만나기를. 그날 아침, 벨소리가 요란하다. 새벽잠이 달아났다. 이른 아침에 걸려오는 전화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동반한다. 봉화에 있는 김경수 비서관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상태가 엄중하다 말했다. 산에서 떨어지셨다. 경호관이 병원으로 모셔가는 중이다. 봉화에 있는 김경수 비서관이 그 시간에 전화했으니 대통령과 관련한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건 짐작했다. 그런데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지셨다니. 대통령은 수사가 시작된 후로는 두문불출, 일체 외출을 안 하셨다. 언론의 카메라에 늘 신경 쓰셨다. 그런데 봉화산 산책이라니,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지셨다니, 게다가 상태가 엄중하다니, 불길한 생각을 애써 억눌렀다. 서둘러 출발 준비를 마쳤다. 김경수 비서관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문용욱 비서관의 연락을 받았다. 위독하십니다. 큰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합니다. 부산대 병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쪽으로 와주십시오. 대통령님 컴퓨터에서 유서를 찾았다고 합니다. 불길한 생각이 머리에 맴돌았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다. 심호흡을 하면서 계속 차를 몰았다. 내 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었던 2009년 5월 23일. 그날은 그렇게 시작됐다. 정신이 없는 가운데 이정표를 보며 어렵게 찾아갔다. 어떻게 그곳까지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마중 나와 있는 문용욱 비서관의 표정이 참담했다.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대통령님은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특실에 모셔져 있었다. 얼마나 안 좋은 상태인지 눈으로 봐야 했다. 병실에 들어섰다. 눈을 감고 말았다. 차마 표현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인공영면장치를 달고 계셨다. 기계를 보니 신호가 잡히고 있었다.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위로진은 말해주었다. 인공심장박동으로 연명하고 있어 신호가 잡히는 것이라고. 행여나하는 나의 마음을 읽었는지 의사가 더 분명하게 말했다. 위압적으로는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얼마 후 김경수 비서관이 대통령 컴퓨터에서 출력한 유서를 가지고 왔다. 사고가 아니라 당신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행동임이 분명했다. 머릿속이 아득했다. 담당 의사가 말했다. 여사님이 오시면 가망 없는 상태라는 걸 말씀드려야 합니다. 동의를 받아 인공영면장치를 제거해야 합니다. 시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들었다. 당장 해야 할 일이 뭔지 내가 결정해야 한다. 침착하자. 정신 차리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여사님은 위료진의 연락을 받고 대통령을 만났다. 여사님은 그대로 허물어져 내렸다. 여사님의 오열과 통곡 앞에서 나도 나를 가누기 어려웠다. 2009년 5월 23일 오전 9시 30분 그분을 떠나보냈다. 국민에게 사실을 알려야 했다. 위료진과 협의해 서거 사실과 원인을 발표하였다. 수백 개의 플래시가 터졌다. 아무 느낌이 없었다. 회견장에 가득 찬 웅성거림조차 정적처럼 느껴졌다. 마치 정지화면 같았다. 그 엄청나고 복잡한 상황을 알리는데 채 1분이나 걸렸을까. 하지만 더 설명할 게 없었다. 기자들도 질문하지 않았다. 당장 다음 일에 집중해야 했다. 그분을 모실 곳, 임시 빈소를 차릴 곳. 봉화 쪽에 서둘러 빈소와 분향소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독려했다. 병원은 북새통이었다. 눈물을 쏟으며 모여드는 낯익은 얼굴들,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싶은 사람들과 뒤섞인 의례적인 조문들. 단 몇 분이라도 혼자 있고 싶었다. 누군가가 차를 한 잔 갖다 줬다. 물끄러미 바라보던 찻잔에서 문득 그와의 첫 만남이 떠올랐다. 그를 처음 만나 차 한 잔 앞에 놓고 얘기를 나누던 바로 그날, 우리는 눈부시게 젊었다.